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 이청입니다. 벌써 2021년이 시작돼서 첫 방송이네요. 제가 커뮤니티로 인사는 드렸는데 송구스럽게도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갖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저는 난 선생, 그다음에 구독자님은 난 학생. 뭐 제가 잘나서 선생은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난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까 난 학생님으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저희 난 학생님들은 2021년도에 무조건 건강하시고 있죠. 건강이 최고죠. 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야지 아니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해야지 더 많은 뭐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너는 아닌데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그 이달의 난초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계기는 일단은 난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뭐 호접난 위주로, 그다음에 쉬운 거 위주로 가고 있는데 희귀 난이다, 뭐 독특한 난이다, 평소에 못 보던 난이라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이달의 난초라는 걸 선정해서 나는 이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또 이런 난은 이런 용도로 쓰고 저런 난은 저렇게 쓸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난을 선보이기 위해서 이달의 난초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난초는 저희가 매달 직원분들이 중순경에 선정을 하고 저희가 방송 나가는 건 그달 초에 나가게 좀 돼 있는데요. 오늘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릴 이달의 난초 1월 2021년 우리가 이번이 무슨 띠라 했죠? 소띠. 소띠에 관련된 뭐 있지 않아요? 소띠에 관련된 거? 제가 되게 좋은 거 하나 봤는데. 자, 2020년. 쥐 죽은 듯 살았으니 2021년 자유롭게 살고 싶소. 딱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더라고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난인데 먼저 우리 디자이너 담당인데 윤주인 님이 추천한 난은요. 바보세라 쿠쿠라타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보세라. 바보도 아니고 바보세라. 이렇게 생긴 난인데 이렇게 생긴 거. 아주 작죠. 미니어처 타입이고 꽃은 이렇게 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얇게 그 꽃이 필 거고 이제 곧 꽃이 필 때가 됐습니다. 바보세라 쿠쿠라타는 품종이고 이거를 우리 윤주인 님이 표현 어떻게 했냐면 깊은 숲속 신비로운 요정을 보는 느낌. 빼곡한 잎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무에 피어나는 이끼 같기도 해요. 토분과 함께 매치해 인테리어 효과가 덤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셨어요. 특징은 일단은 향은 좀 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그렇죠? 숲속 요정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잎들이 있어갖고 잎선이 이쁘죠. 그리고 미니어스 타입이라서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이게 콜롬비아하고 페루 쪽 있죠. 중남미 쪽에서 고산지대 1400에서 3450 고지인데 앞으로 생각할 때 고지가 높을수록 여름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 바보세라의 특징은 부작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이런 토분 같은 거나 구멍이 뽕뽕뽕뽕 많이 뚫려 있는 화분을 사용하시고 그 밑에 굵은 바크를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고 그 위에는 수태는 이런 건 좀 고급 수태를 써주는 게 좋죠. 그렇게 감아서 키우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해드릴 건 최근 들어서 또 앞으로도 유행할 게 뭐냐면 어항 있잖아요. 옛날에 물고기 많이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항처럼 옛날엔 테라리움이라 그랬는데 오키다리움. 어항 속에서 LED를 이용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어항 속에서 비교적 미니어스 타입이죠. 아주 작은 미니 타입들을 키우는 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유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는 보시면 이렇게 작은 분인데 다 넘쳐 있죠. 이렇게 넘쳐 있어도 자라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키우실 때 과습 조심하시고 네? 햇빛은 강한 햇빛보다는
약간 벌버 필름 수준인데 반그늘 정도. 그래서 약한 햇빛에서도 충분히 자라고 최저 온도는 10도 정도 유지해 주시고. 하여튼 강한 햇빛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나갈 때는요, 이렇게 큰 대품으로 나가는 거가 일부 한정 판매가 있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아마 요 화분, 토분 있죠? 토분 정도에 꽉 차는 정도.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분지해서 나갈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에서요. 구입하시면 이렇게 나갈 것 같고. 두 번째, 벌버필름 암브로시아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벌버필름도 생소한데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릴 때 이거는 구슬란인 줄 알겠죠.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구슬은 구슬인데 좀 긴 구슬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몸통이 이렇게 꼭 샌드백 같이 생겼어요. 그죠? 벌버필름 중에서 좀 독특하게 좀 길게 생겼죠. 이렇게 길게 생긴 벌버필름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줄무늬 망토를 꽃이요. 꽃 모양이 줄무늬 망토를 두른 아이처럼 귀여운 모습이고 귀여운 꽃만큼 달콤한 꿀향기가 나는 난초예요. 향이 벌버필름은 사실 향이 안 좋은데 대부분이 한 뭐 100여 종이 훨씬 더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품종이 향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달콤한 꿀향기로 매니아 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벌브는 약간 수수깡이 떠오르는 듯한 길쭉한 모양. 그게 그러네요. 저는 그냥 동그랗다는데 이렇게 그저 수수깡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버가. 그리고 잎은 딱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기역자가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있고, 벌버 필름은 대부분의 벌버 필름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벌버 필름은 특히 그 하이난이나 홍콩, 베트남 쪽 요쪽에 자생하고 있는데 벌버 필름의 특징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진님? 햇빛 쐬야 될까요? 벌버 필름은 당연히 반그늘에서부터 약간 더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하면 이것도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약간 습한 거를 좋아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키우실 때면 좋은데 저도 벌버 필름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죠. 화분에다가 똑같아요. 이것도 바크 채우고 여기는 수태 정도를 채워서 키우시든가 아니면 아예 부작으로 키우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밑에 바크를 채울 때는 좀 굵은 바크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낮은 분에 쓸 때 있죠. 낮은 분에 쓸 때는 전부 다 가는 바퀴나 아니면 수태로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품종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서늘한 곳을 되게 좋아하겠죠.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품종은요, 우리 저희 직원분 중에서 인터넷 판매 마케팅 전담하시는 우리 박 팀장님, 꽃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추천해 줬는데 이름은 앙팡이 아니라고 엉팡입니다. UEANG에서 엉팡인데, 앙팡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앙팡이라서 전 처음에 약간 앙증맞고 고래에서 앙팡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앙팡. 비님, 앙팡이 어디서 나오다 했죠? 불어예요? 앙펑이에요? 앙팡? 역시 엉펑. 그럼 이 뜻도 엉펑도 그거예요? 치즈만 엉펑이 불어예요? 그 앙팡이 어린이라는 뜻이고, 네. 그거랑 스펠링 아예 달라요. 그래요? 역시 우리 PD님이 많이 배우셔서 저보다 똑똑하시네. 자, 앙팡이라는 치즈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엉펑입니다. 엉펑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써 있는 것도 보면 미니어처 타입이고 귀엽고 또 향이 향기롭고, 그 다음에 앙증맞은 꽃이 센 노래 같고 약간 작은 병아리들을 연상케 한다고 해 있고, 초보자도 기르기 쉬운 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도 기르기 쉽다는 뜻은, 쉽다는 거는 사실 난초가 다 쉬운데 그 난초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맞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엉팡 같은 경우는 약간 추위에도 약간은 강한 편이고, 특히 이게 덴드로비움 앙팡이잖아요. 덴드로비움 계통은 원래 뜻이 나무에서 잘 자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덴드로비움이. 그래서 물을 말려도 충분히 잘 클 수 있다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물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부작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조만하죠. 이렇게 제 새끼손가락 이렇게 대보면
제가 촬영 중에 이게 손톱을 보면 이게 맨날 때가 껴 있는데 이때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안 닦아서 생기는 때가 아니라 손톱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매일 분갈이 하고 하니까 손톱이 짧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작업을 아침에 와서 깨끗했는데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좀 보고 아, 저 사람 씻지도 않고 뭐야 그러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제 손톱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남학생 여러분 이렇게 아주 진짜 앙증맞게 생겼어요. 딱 요만한 사이즈로 앙증맞게 생겼는데 꽃은 또 의외로 커요. 그래서 얘를 추적을 해보면 어떤 애냐면 원래 그 젠킨씨라는 품종이 있어요. 덴드름 젠킨씨는 정말 작아요. 조그매요. 근데 꽃도 작고. 근데 꽃은 젠킨씨와 강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우리 아그레가툼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좀 큰 친구예요. 꽃도 많이 달리고. 근데 이 두 개를 교배해서 나와서 사실은 이 엄마의 장점, 작은 장점하고 아빠의 큰 꽃, 동그랗고 노랗고 샛노란 꽃을 두 개를 교묘하게 가장 부모님의 좋은 혈통만 받은 아이입니다. 직접 보시면 정말 이뻐요. 향도 좋고 단 꽃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2주 정도, 3주. 근데 이렇게 있을 때 뭐 한두 송이 나와서 폈을 때는 짧을 것 같지만 이걸 부작을 해서 좀 커져가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럼 꽃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주의하실 점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얘는 일단 부작 좋다. 그 다음에 분해서 키우면 가는 바크를 써도 되는데 대신에 분이 크면 절대 안 된다. 낮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넓은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토분을 쓰겠습니다. 토분을 써서 밑에 이것도 바크를 채우고 굵음하고 채우고 요 정도의 수태를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심기는 뿌리가 좀 짧아요. 배역부 심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수태로 감아서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굴피라든지 뭐 아니면 토분 뒷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와장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붙여서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화산석 같은 거 있죠. 화산석 큰 데다가 이렇게 감아서 좀 큰 거에다 감아서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자라는 속도는 더딥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천천히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앙증맞은 품종이고요. 이 품종은 오키다리움에서 키울 때도 괜찮습니다. 작으니까. 단 얘가 오키다리움 안에서 꽃 피우는 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을쯤에 베란다나 좀 서늘한 곳에 뒀다가 다시 들어와서 꽃 보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키우는 그래서 이동하게 오키다리움이라는 곳에 나무를 큰 거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밑에다가 이끼 좀 깔고 온습도를 맞추고 LED를 켜놨죠. 근데 그 나무에 붙여놓은 나무를 통째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별도로 붙여서 놔뒀다가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놓으면 오키다리움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 품종은 요것 또한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덴드로칠룸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늘어지게 피는 꽃인데 그 중에서 테네륨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표현은 우리 농장장님 있죠. 우리 농장의 실질적인 생산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시죠. 우리 농장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잔디 위에 눈이 온 듯하게 묘한 매력이 있고 대형 작품으로 키우면 환상적이고 또 아름다움을 진짜 느낄 수 있는 그런 난초. 그런데 제 문헌을 보면 약간 잔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실물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이거를 보고 누가 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길을 가면서 지나가신 분한테 물어봤을 때 이걸 난이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단연코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난을 오랫동안 키우고 수십 년 키운 분들한테도 얘를 설명을 하면 아무도 난이라고 안 하는 친구예요. 그죠? 난 같지 않죠? 완전히 이거 잔디 같이 생겼죠, 이렇게. 요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이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 되게 뭔가 이렇게 좀 푹신푹신해서 뽀송뽀송한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그 뒷면을 봐셔도 이렇게 완전 잔디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애 있죠. 지금 요건 꽃이 진 거예요.
진 거고, 요 안쪽으로 보면은, 야, 보여드릴게요. 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잡혀요? 네.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길어지면서 요 정도 길이에서 하얗게 핍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디 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희가 이거는 제가 이게 본품이죠. 요렇게, 이게 워낙 귀해서 저희가 가격이 단가가 있어갖고 이번에는 이렇게 작게 작년에 분주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알겠죠. 아래쪽에는 묵은 촉은 이렇게 올라올 때 약간 붉은빛이 돌고, 요 이 위에는 이렇게 좀 부추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여기도 꽃이, 요건 꽃이 아닙니다. 이거 꽃이 진 거예요. 이제 새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제가 한 6년 정도 키워서 이렇게 만든 품종이에요. 근데 이 품종은 잘 커요. 근데 약간 착생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지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태로만 다 감아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이렇게 클 때는 지금 이 안에가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저쪽이 안 가서 그때 뭘로 심었나? 보니까 이것도 제가 수태로 심었네요. 이렇게 수태로 심어서 여기까지만 수태예요. 여기까지만 수태고 여기는 밖으로 해서 공간을 띄웠고요. 이거를 저는 만약에 키우면 이렇게 수태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이렇게 수태로 키우든가 좀 더 컸을 때는 가는 밖으로 쓰셔도 문제는 없고, 이 친구의 특징은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온 친구예요. 꽃은 이제 겨울동에 피는데, 해발 1000m에서 2300m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얘는 그래도 더울 때 잘 견디더라고요. 잎이 얇아서 그런지. 그리고 햇빛은 이 품종 또한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하고, 우리 뭐죠? 이렇게 반양지 있죠. 그 정도 선에서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추위는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난들처럼 보통 10도 정도, 35도 정도가 적정선이고요. 그리고 개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온도 처리를 하지 않아도 꽃은 때 되면 핀다. 그리고 이게 제가 꽃을 핀 거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미 또 방송이 나갈 쯤 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꽃 피기 직전에, 난 보름 전이나 이때 미리 촬영을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피디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다 표현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덴드로비움 리나위아늄, 요 품종이 또 이렇게, 얘도 순수한 원종이죠. 덴드로비움입니다. 특징은 잠시 후에, 얘는 올록볼록 춤을 추는 듯한 형태의 벌브가 독특하고 매력적인 덴드로비움이고, 분홍빛 물감을 머금은 수채화처럼 깨끗하게 청아한 느낌이 난처해요. 어렵네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 벌브가요, 이렇게 벌브 보이시죠? 요건 저희가 이제 대품인 거고, 저희도 수량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촉으로 나갈 거예요. 분촉으로. 자, 그럼 이렇게 받으면, 초보자는 어떻게 키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한 달 뒤에 와도 죽지 않습니다. 덴드로비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뿌리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과감하게 더 자르시고, 수태로 요것도 감아서, 수태 많이 감으면 안 돼요. 뿌리 썩어요. 그래서 작게 감아서 뿌리를 먼저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분 요 정도 크기에다가 가는 바크나 중간 바크 있죠? 그거 섞어서 넣어놓고 지지를 잡아서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바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아무리 붙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쪼글쪼글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쪼글쪼글해질 때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도 매번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을까봐 안 쓸어서 물 줬어야 했는데, 절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이 물을 안 줘서 주는 것보다 물을 많이 줘서 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식재가 불량해서, 아니면 화분이 요만한 건데 화분이 커서 이런 때 죽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구입하셔갖고 심어 놓으면 잘 큰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이죠. 이렇게 허리 라인이 그 볼록, 볼록, 홀쭉인가? 그죠? 볼록하고 다시 들어가고, 볼록하고 들어가고, 볼록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볼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록볼록이 춤추는 듯하다는 표현을 썼었고, 그다음에 꽃이 환상이에요, 사실은. 얘는 아까 수채화라는 표현 했잖아요. 핑크색의 안쪽에 혀 부분이 약간 하얀데 피면 꽃이, 자, 이 대품을 보면 이게 다 꽃이에요. 여기 보시죠. 여기에 보통 3송이, 4송이 달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내년에 필 거. 그죠? 그럼 여기 요거는 잎이 없는 건 또 피고, 얘도 필 거고, 여기 잎이 없는 부분은 올해 다 필 겁니다. 이게 다 꽃이죠. 근데 꽃 크기는 한 3cm 정도 선에 있는데 꽃이 정말 환상적으로 이뻐요. 그래서 쫙 흐드러지게 피면 정말로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대품으로 키웠을 때 훨씬 더 이쁩니다. 몇 년 키웠을 때. 단, 이 품종은 향은 나긴 납니다. 근데 아주 약하게 납니다. 향이, 덴드로비움이 대부분이 향이 좋은데 요거는 대신에 원체 꽃이 이쁜 만큼 신께서 평등하신 것 같아요. 꽃이 이쁜 만큼 수명을 짧게 해준다든지 뭐 그럴 텐데 얘는 꽃이 이쁜 만큼 꽃 수명은 좀 길게 가나 향은 아주 미약하다. 거의 없다는 표현. 그냥 맡으면 이런 향이네. 이게 향이 나는 건가? 요 정도. 약간 시원한 향, 그 정도 선의 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덴드로비움 아등컴하고 포켓러브. 포켓러브 아시죠? 저희가 곧 이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가장 인기 있었고 오래된 품종이고, 그다음에 하얗지만 너무 상큼한 향이 나고 키우기 쉽죠. 요거랑 아둔컴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 아둔컴은 인디아하고 광주, 미얀마에 아주 넓게 표현 있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꽃이 이렇게 작은데요. 특징이 그 수술 부분이 있는 데 있죠. 코에 있는 부분이 빨간 점이 톡톡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톡 2개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요거하고 포켓러브하고 크로싱을 해서 나오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꽃을 봤을 때 이게 실생을 했기 때문에 한 종류가 나오지 않고요. 연 핑크부터 약간 진한 핑크까지 색이 다양하게 나오고 코가 빨간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발송할 때는 자, 여기 아등컴입니다. 이렇게 포켓나하고 아등컴하고 크로싱해서 얘네는 꽃이 조금 더 늦게 나와요. 그래서 아직 꽃이 달려있진 않고 곧 이제 꽃이 하나씩 이제 물리겠죠. 요런 데서. 근데 이 품종은 꽃을 뭐 저는 코가 빨간 거 주세요. 저는 연핑크해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떤 꽃이 나올지 몰라갖고요. 저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하시면 대신에 다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발송하게 돼 있고, 정 나는 진짜 코가 빨간 거에 핑크를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피는 3월경 2월 말에서 3월경에 농원장에 현장 방문하셔서 직접 고르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랜덤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PD님이 자꾸 째려봐갖고 이게 길면 안 된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6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거는 재배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제가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이달의 난초를 선보이시고, 이달의 난초의 목적은 좀 더 다양한 난이 우리 난 학생님들한테 보여주고 또 다양한 난의 매력에 빠지시기,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훨씬 더 이 어마어마한 종류의 난초, 처음 시작은 뭐 호접을 했든 덴드로비움을 했든 카틸리아 하지만 정말 난의 세상은 잠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보고 또 봐도 정말 다양한 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난을 소개하는 코너로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1년 첫 방송을 우리 시청해 주신 난 학생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 다 같이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이팅 해서 좀 더 많은 난을, 아름다운 난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